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IPO 종목들 맛보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9월 IPO 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꽉꽉 채워서 일정이 있고요. 그 AB용 같은 경우에는 8월 종목이지만 9월 종목들하고 청약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같이 넣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청약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먹을 게 많을까 기대를 했는데 일정들이 정확하게 겹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복 청약이 되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 또 괜찮은 종목들 잘 찾아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되어 있는 9월 IPO 일정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AB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중에 또 연기되는 애들도 들어올 것이고 특히 후반기 때는 없던 종목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일정들은 꾸준하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일정들 6종목인데요. AB온하고 SK리츠 다트에서 검색하실 때는 SK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기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YM택이 있습니다. 청약일 같은 경우에는 ABO는 8월 30일에서 8월 32일인데 환불일이 9월 2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약이 되는 SK리츠,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청약이 되는 YM택하고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ABO는 개인 투자자에게 57만 주가 배정이 되고요. 28만 5천 주가 균등 비례 배정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도 17%, 15%로 굉장히 낮은데 중요한 거는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60%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매출을 크게 일으키는 게 없다 보니까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들 면역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표적 항암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 및 매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츠주는 이틀간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당 5,000원, 청약할 때 5,000원이라는 가격이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5,000원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7,751억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3분기별로 배당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 물량이 50%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0%이기 때문에 일반 종목이라고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나름 주주 구성이 괜찮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도 괜찮기 때문에 청약을 하면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리츠주는 D&D 플랫폼 리츠에서도 봤듯이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굳이 청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분석은 또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약간 몇 프로라도 먹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YM택이고요. 전기 자동차 충전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21,000원에서 25,000원에 공모가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348억이 되겠습니다. 증권 플러스 2일차 때 뭐 35주긴 하지만 한 건 2일 전에 한 건 거래가 됐는 내역이 있고 거기에는 47,000원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장외 거래 가격을 일부러 뻥튀기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전 거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8월 31일에서 9월 1일 환불일은 9월 3일입니다. 아쉬운 점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전기차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43%로 기본적인 데이터 기준에서는 크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얼마나 의무보유 확약을 많이 신청해 주느냐가 조금 관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30% 초반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KB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15만 주를 개인에게 배정을 하고 7만 5천 주씩 비례 배정, 균등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유진 스펙 7호입니다. 제가 스펙주나 리츠주 같은 경우는 영상을 거의 올리지는 않을 텐데 참고하시라고 요 목록에는 넣어 드렸고요. 무조건 스펙주는 2,000원 공모가 확정이고요. 2,000원이라고 봤을 때 전체 유진 스펙 7호의 자금은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인들에게 총 100만 주 정도 IPO가 진행이 되고요. 균등 비례 배정으로 50만 주가 되겠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 이상 과열 현상들이 조금 최근에 있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약을 들어가 보셔도 일단 안전한 종목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최근에 그 스펙주 관련해 가지고 주포들이 일부러 뻥튀기를 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IPO를 진행했던 스펙주가 상장을 할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밸런스 제시4 스펙이고요. 매나 동일하게 2,000원이고 총 자금은 192억짜리 규모의 스펙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125만 주 배정이 되고요. 비례균등 배정 62만 5천 주가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9월 6일에서 9월 7일이고 환불일은 9월 9일이고요. 현대중공업이 9월 7일에서 9월 9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일정이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9월 10일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제조 관련 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공동 청약이 진행되는 증권사가 8개나 있습니다. 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공모주린이님 실시간으로 경쟁률 데이터 제공해 주니까 1일차보다는 2일차 때 요 관련되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권사에 맞춰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가격은 52,000원에서 6만원인데 6만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게 되면은 5조 3,264억입니다. 현재 증권 플러스 요거는 거래가 됐는 건 아니고요. 삽니다에 올라와 있는 물량이 제일 비싼 게 8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019년 6월 달부터 재무제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고요. 하지만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80%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주 구성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비율이 낮다라는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기업 설명회 영상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성장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충분히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총 450만 주가 배정이 되는데 균등 비례 배정은 225만 주씩 균등 비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신한 제8호 스펙 한 종목이 있고요. 스펙주는 147억짜리 당연히 공모가는 2,000원이고요. 개인에게 187만 5천 주 균등 비례 배정으로 93만 7,500주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바이오 플러스, S&D, 실리콘투, 프롬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 플러스는 9월 13일에서 14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 9월 16일 날 환불이 됩니다. S&D, 실리콘투, 프롬바이오가 9월 14일에서 15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 17일 날 환불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도 다 같이 중복 청약이 되는
일정이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안 해보고 그냥 업종이 어떤 건지만 딱 봤을 때는 생물학적 제재 뭐 제조업이라고 해서 딱 생각나는 거는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그 신약 개발 쪽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 공모가 밴드는 28,500원, 31,500원에서 이제 최상단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4,38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외가는 약 47,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걸 봤을 때는 원래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장외가가 공모가 밑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원래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큰 실적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최대 주주 물량이 29%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53%이기 때문에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많을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에게 42만 주, 비례균등으로 21만 주씩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S&D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일반 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뭐 식품 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 IPO 진행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9월 14일에서 15일로 현재 연기가 되는 상태고요. 공모가 밴드 3만에서 32,000원인데 최상단에 확정이 되면은 1,30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넥스 8월 27일 마감가가 35,250원이고요. 1919년, 20년도, 21년도 전반기까지 했을 때 계속 실적을 내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25만 5,750주가 배정이 되고 비례균등으로 나눠졌을 때 11만 7,875주인데, 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좌 개설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등으로도 물량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 주 내지 2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저번에 IPO 일정을 체크할 때도 S&D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한 번 더 들어간 건데, 그때는 최대 주주 물량이 20%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2%였는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는지 보니까 이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60%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정정신고서를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거에서 원래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뭔가 과도하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물량들을 보호예수로 묶으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매도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리콘2고요. 뭐 상품 도매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화장품 관련된 뭐 도매업인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공모가 밴드는 23,800원에서 27,200원인데 최상단으로 확정 시 2,728억의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외가로 35,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매출을 플러스로 발생을 시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전반기 매출을 그대로 한다고 보면은 작년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주주 비율이 45%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27%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되게 핫한 테마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비율이면은 충분히 수익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41만 3,500주고 20만 6,750주인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두 개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운 좋으면은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 일정 중에 마지막 종목이 프롬바이오입니다. 건강식품, 뭐 보스웰리아, 메스틱, 뭐 관절, 위, 기타 등등 뭐 홍삼 관련된 건강식품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메인 모델이 이병헌 한효주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공모가 밴드가 21,500원에서 24,500원인데 24,500원 시 3,510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고 현재 장외가는 28,500원에 산다는 주문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소폭의 영업 실적을 냈다가 19년도, 20년도 때는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 전반기 때는 122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무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것들을 개선하고 흑자로 전환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4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44%로 비율이 조금만 낮았으면 좀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중복 일정이 되는 일정을 봤을 때는 사실 테마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요것도 건강식품, 요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이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는 바이오 쪽이라서 테마는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 물량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일정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 겹치면은 2일차 때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면 바이오 플러스 쪽이 약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떨어진다면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먼저 마감이 되고 나머지가 2일차 때 마감이 되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중복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H 기업 인수 목적 20호라고 있고요. 뭐 NH 제 20호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 보통 하나금융처럼 몇 호 스펙이라고 적어두는데 이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주 같은 경우에 보통 작으면은 80억, 그리고 뭐 보통 100억, 많이 크면은 120억이 이런데 최근에 한 200억짜리 규모도 있고 NH 20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510억짜리 규모입니다. 제가 받는 스펙주 중에 가장 큰 규모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스펙주가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인수 목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정말 좋은 기업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은 기업을 잡아서 합병을 한다면은 NH 기업 인수 목적 20호는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거는 들고 가볼 목적으로 청약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개인에게 600만 주가 배정이 되고 비례균등 배정으로 300만 주씩 배정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복 청약이 되는 종목으로 하나금융, 19호 스펙, 원준, 아스플로, 리파인, CU테크가 있습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 같은 경우는 126억짜리 스펙주고요. 개인에게 137만 5천주, 그리고 68만 7,500주씩 균등 비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원주는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를 처리해주는 그 공정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2차전지 쪽에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52,000에서 6만원인데 6만원 기준 시가총액이 3,014억이고요. 장외가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55,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최대 주주가 41%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9%인데 나름대로 이슈가 좋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결과가 괜찮다면은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에게 25만 1,220주, 그리고 비례균등 배정 물량으로는 12만 5,601주가 되겠습니다. 하나금융 그 19호 스펙부터 CU테크까지 27일에서 28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파인 CU테크는 28일에서 29일, 환불일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일정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부품 관련된 소재를 공급해주는 기업이고요.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공모가 밴드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장외가는 23,000원이고 나름 테마는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약 일정이 가까워지면은 이 장외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테마가 괜찮은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978억이고요. 실적 내고 있는 금액 자체가 사실 좀 낮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개인에게 15만 7,500주 비례균등 배정이 78,750주라서 사실 이 기업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균등 배정으로 배정받을 물량이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55%로 괜찮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43%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이 이 종목은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파인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기타 정보 서비스, 권리조사, 대출 사후 관리, 뭐 특허, 뭐 업무 실적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고객 정보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핀테크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 분석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요런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4,000원인데 장외가는 2만원까지 산다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4,172억의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2019년도 여기 관로 하나 빠졌네요. 54억, 2020년도에 161억, 2021년도 전반기 6월달까지 101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 만약에 200억을 넘긴다면 PER이 공모가 기준 약 20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런 업이 과연 이렇게 가치를 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108만 2,500주를 개인에게 배정을 하는데 54만 1,250주가 비례균등 배정 물량으로 나뉘겠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은 29%로 조금 낮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6%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마라든지 뭐 다양한 조건을 봤을 때 리파이는 그렇게까지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CU테크입니다.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PCD, FPC, 기판 부품들 같은 것들을 SMT죠. SMT 아세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1,000원에서 56,000원에 공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5,000원에서 5,600원으로 공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외가는 한 5,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5,6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약 989억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989억인데 지금 봤을 때 122억, 18년도에 19년도에 172억, 2020년도에 106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 때 66억이니까 단순하게 곱하기 2 해도 132억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PER이 10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CU테크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대 주주 물량이 69%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0%인데 정확하게는 29.7%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이런 조건이라든지 주주 구성, 상장일날 유통 물량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낮죠. 어설프게 한두 주 받고 수수료 내고 이러면은 별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131만 2,500주 비례 균등 배정으로 65만 6,250주를 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균등으로 3, 4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 대비 환불 일정을 보시면은 다행인 거는 전부 다 이자는 한 2일치 정도 내면 되고요. 요 앞에 것도 보시면은 요 4개 종목은 요 환불 기간이 요것도 짧네요. 제가 잘못 봤었나 보네요. 요것도 환불 기간이 짧네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 AB온, SK리츠, YM텍도 이자 기간이 짧고 현대중공업도 짧네요. 그래도 다음 달은 보니까 청약을 했을 때 주말을 끼는 일정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요거 NH20 스펙 같은 경우는 약간 기간 기니까 요런 거는 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지 않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 괜찮은 것들도 많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복 청약이 너무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9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빠지는 종목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9월달 IPO 종목들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잘 생각하셔서 9월달도 8월달은 생각보다 저는 짭짤했거든요. 9월달도 8월달 못지않는 수익률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